네, 안녕하세요. 와니모니 하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HASD 엔진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, 멤버십 가입까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HSD 엔진 같은 경우는 조금 주가가 많이 좀 무너지기는 했었죠. 이제 고점 대비해서 제가 처음에 영상 찍고 나서부터 굉장히 좀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또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요 21선 터치할 때도 좀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게 결국에는 HSD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우조선해양과의 그 부분만 좀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엔진에 대한 이런 시장 캐파를 20%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선박의 수가 늘어난다라고 하기만 한다면은 이 전혀 나쁜 게 없어요. 근데 이제 제가 HMM일 때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컨테이너선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또 발주를 넣어서 이제 조선 이제 배 숫자를 좀 늘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. 또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LNG 선에 대한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타랑 장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노후 선박도 좀 많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스크러버를 하게 됐을 때는 이제 바다가 좀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좋지가 않고 그다음 만약에 그거 이제 오픈형 타랑 장치를 좀 장착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엔진에 손상이 좀 많이 갑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.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여전히 이제 조선 3사가 크게 무너지지 않으면 얘도 크게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. 근데 일단은 뭐 해상 운임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. 제가 SFCI 지수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지수가 정말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결국에는 발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커요. 일단 뭐 유가나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어떻게 보면 영향이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그래서 뭐 전반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 여기 갭을 한 번 정도는 좀 메우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뭐 여전히 좀 유효한 상황입니다. 그리고 요 부분 갭 메우면서 좀 강하게 시세 붙으면 전고점도 뚫으면서 한번 강한 시세가 나와 줄 수도 있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정도는 고려를 해보실 필요성이 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그다음에 오늘 또 이제 그 리포트가 또 나왔죠. 보시면은 HSD 엔진 수요 증가의 성장 기대감 하나 해가지고 이제 하나금융 투자에서 이제 수요 늘어난다 해서 14,000원.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가 만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 40% 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월고로 나타나고 있고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죠. LNG선, 이게 결국엔 친환경이잖아요. 친환경 이런 흐름들이 갖고 있다.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이게 이제 두 곳밖에 없는데 요거는 이제 거기에서도 다트에서도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결국엔 전 세계의 20% 캐파를 가지고 있어요. 그럼 굉장히 좀 늘어나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쟁 중국이나 일본이 LNG 추진선에서 경제에서 많이 이탈을 하고 있어요. 특히나 일본 조선 쪽이 많이 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. 그래서 이제 엔진 제작 기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고요. 저도 뭐 이런 생각과 좀 굉장히 일치합니다. 제가 이제 HSD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분석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제 요 영상을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좀 같이 보면 그다음에 20%라고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. 지금 20%라고 한번 해봅시다. 20%약 20% 정도인데 보시면은 이제 선박 엔진 사업이라고 해서 보시면은 이 당사는 세계 2위 저속 엔진 시장 점유율 20%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제 한국의 세계 엔진 업체가 전 세계 엔진의 50% 이상 생산해서 선박에 탑재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것만 보시더라도 이거 독점 시장이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것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조금 좋다라는 거죠. 좋은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은
이 보세요. 물동량이 동시에 마이너스 성장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좋았잖아요. 물동량이 엄청났고 그래서 이제 해상우님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건데 지금 이제 발주 지연 중인 뭐 모잠비크, 러시아, 카타르 이건 제가 진짜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좀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시장의 흐름들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, 그 다음에 이걸 할 수 있는 별로 없다라는 거,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어쨌든 매출 증가와 점유율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,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찹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번씩 요거를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좋을 것 같고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뭐 누적만 보시더라도 매출 어마어마하게 좀 좋아졌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흑자 전환했죠. 흑자 전환했고 지금 이제 순이익도 뭐 3분기에서는 이제 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지만 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아져. 그래서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. 게다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독보적인 위치를 또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로 봤을 때 이 HSD 엔진이 그렇게까지 막 쉽게 뭐 완전 박살나고 그러기는 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. 왜?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좋아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왔던 것들 좀 나오는 건데 어쨌든 목표가 상향한 거죠. 처음 목표가보다 상승한 가격에 14,000원을 제시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. 그래서 목표가 대비 74%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선박수가 늘어난다라는 점,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좀 충분히 눌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뭐 요 갭을 메울 수는 있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나눠가지고 1차, 2차로 해서 접근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얘도 사실 단기 싸움이 아니라 이제 중장기 싸움이에요. 왜냐면은 모잠비크, 예를 들어서 모잠비크 카타르로 쳐봅시다. 카타르 좀 많이 밀렸는데 카타르에서 잭팟이 터졌어요. 그러면 카타르에서 터지면 이 발주 숫자가 적지가 않거든요. 정말 커요. 엄청나게 몇십 척 될 겁니다. 최소.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얘 빵긋빵긋 웃죠. 그렇지 않을까요?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러시아, 모잠비크, 카타르, 그다음에 이제 노후 선박들,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넘어올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환경 규제에 따른 이런 움직임들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집중해서 좀 보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슈는 요 정도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그다음 좀 차트를 보면 일단은 조금 아쉬운 거는 갭을 안 만들고 좀 뛰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일단 갭을 만들면서 뛰었습니다. 그러면은 이 시초가를 깨면 안 돼요. 시초가를 깨면 안 되고 시차가 깨면 요거 다시 메우고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싸리 만약에 여기 횡보를 못하고 눌리게 됐을 때는 아싸리 빠르게 이렇게 한번 쭉 눌렸다가 쭉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로 갭을 메우는 것이 일단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조금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이제 뭐 그랜빌 쪽 보시면은 이평선 계속 상승하고 주가가 내려가도 이평선이 상승하고 있으면은 매수 타임이다라고 많이 나오고 있죠. 지금 기준점이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요 정도까지 이봉의 이런 가격까지 종가까지 다음 주봉에 그러니까 1월 초에 올라가 주면은 사실 좀 유지가 되는 거, 그게 아니면 좀 꺾이게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은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한 두 번에 나눠서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제 2주 동안 만약에 주가는 상승을 하고 이평선이 움직이면은 첫 번째 주에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 다음 주에 기준점이 확 내려가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굉장히 또 가파르게 5주선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우상향 가능성이 크고 지금 이제 조금 이평선의 조정이 나올 만한 애는 5주선밖에 없습니다. 뭐 10주선, 20주선은 다 견조하게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뭐 월봉상으로도 움직임들 나쁘지가 않아요. 지금 이 지난 라인 한번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 여기서 좀 일단 과당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할 때 좀 뚫고 가야 될 것 같고요. 14,000원, 15,000원 부분은 여기 윗라인 때 다시 매물대를 좀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여기 라인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윗라인 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서
보실 필요성은 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, 그다음에 뭐 3분봉, 뭐 5분봉, 크게 일단 5분봉에서 요거 회색선 만났을 때 꼬꾸라지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적어도 최후로 본다라면 여기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눌리면 그냥 아싸리 이제 갭 메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60분봉상으로도 아직 주요 이평선들 이탈을 안 됐기 때문에 이탈이 되는지 여기서 다시 좀 올라와야 되고, 올라간다면 오늘 고가 부분을 반드시 좀 깨줘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 접근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그다음에 뭐 단기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2, 3일만 올라가게 되면은 단기평은 다시 21선 금방 뚫어줄 거고요. 그다음에 어쨌든 오늘 21선 안착하는지 여부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HSD 엔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.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,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.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